이 시간에는 정보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정보와 사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라는 것은 바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발신자 또는 수신자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의 정보, 그 의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특정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의 발신과 수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와 사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사회의 정의도 정보와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주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질과 양 모두 풍부한 정보가 생산돼서 유통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의 풍부한 정보의 생산과 처리와 전달과 축적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또 부담하는 것이 하여튼 스트럭처, 구조를 이룬 사회.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데 그것이 나름대로 구조를 이룬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정보의 생산과 처리와 전달과 축적을 원활하고도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정보기기나 정보 네트워크가 급격히 발달하여 보급되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다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보 관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관리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인포메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정보 관리란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또 적합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여기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프린시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조직에서의 어떤 정보 관리라는 것은 조직에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형태의 두 가지 폼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채널이 있을 텐데 그런 공식과 비공식적인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전달과 배포 그리고 보관까지 하는 활동에 대한 체계와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하나면 쉽게 더 얘기하면 인포메이션에 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된 정보 자원을 활용해서 각종 정보를 산출하고 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 자원은 시스템의 지원 그리고 통합에 대한 처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처리 모형이라든지 절차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스템 지원에서 컴퓨터와 통신망 그리고 하드웨어들 간에 소프트웨어의 자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통합되는 처리라는 것은 소규모의 정보 시스템을 연합해서 하나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일정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모형이라든지 절차는 바로 조직 관리를 위해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성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보화의 필요성과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본다면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증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정보화를 통해서 볼 때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을 절약하고 특별히 클라이언트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업무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필요성으로는 효과성의 증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정보와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사회복지사는 바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은 바로 업무의 지도 감독의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화상회의 또는 전자결제를 통해서 관리자와 일선 사회복지사와의 어떤 긴밀하고 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으로써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중간관리자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전산상에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슈퍼비전을 잘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갖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복지의 타당성 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정보화를 통해서 복지의 정확성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객관성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수행한 사업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면 자신의 활동 내용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지의 타당성 확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체계의 유형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유형 중에 하나가 자료 처리 응용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료 처리 업무는 바로 정보의 수집이나 저장이나 검색, 조정, 그리고 이송, 그리고 자료 출력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료 처리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비서 업무와 나름대로 직원들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다른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는 것이죠. 비교적 단순하고 또 반복적인 업무에서 발생되는 자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인 자료 처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좀 더 살펴볼 것 중에 정보 관리 체계입니다. 사람을 어떤 모집하고 또 모집한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절차가 있죠. 모집과 또 어떤 배치를 위해서라든지 또 이런 절차가 있는데 모집과 절차와 자료와 또 정보 수집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자료와 정보를 나름대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여 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보체계는 많은 독립된 자료 처리를 통합시키고 또 단계별로 나름대로 조직에게 도움을 주며 또 나름대로 보고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자 실적을 바로 사업 부서별로 월별, 분기별 보고서를 자동 작성하도록 해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정보체계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록도 있고 인력도 있고 도구도 있고 정보도 있고 방법과 절차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보체계의 구성 요소를 몇 가지로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레코딩이라고 하는 기록은 체계적인 그 묘사 그리고 이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관련된 지시문을 바로 기록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인력인데요. 인력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복구하고 조작하고 소통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인력에 대한 공급 그리고 작업에 대한 시간
이런 것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특성, 수치, 상징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린 인포메이션,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법과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과업과 관련된 구조와 나름대로의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록, 인력, 도구, 정보, 방법과 절차 요 하나의 구성 요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식 기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식 기반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전문가 시스템과 나름대로 사례 기반 추론과 또 나가서는 자연 음성 처리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용자가 제공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컴퓨터 안에 저장된 지식을 응용하여 사례에 관련된 것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안에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응용해서 그 사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전문가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사례 기반 추론이라는 것은 수천 개의 클라이언트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인구 통계라든지 서비스 또 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여 저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저장된 사례 자료로부터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죠. 저장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라고 해서 사례 기반 추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음성 처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언어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텍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전환하는 음성기가 있는데 언어를 텍스트로 전환해서 전환 음성기나 또는 외국어 번역 테스트로 이제 이렇게 테스트기라 그러죠. 그 변환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구나. 또 말로 들을 때와 텍스트로 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지식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연음성 처리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서포트하는 지원 시스템인데요. 바로 효과성과 의사결정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의사결정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바로 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자료를 검색하고 관리하고 또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용자의 경험과 판단의 대리인이 아니라 단지 데이터이고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DSS가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누가 할까요? 전문가가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성과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사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와 사회 잘 들으셨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보와 사회와 특별히 이것을 복지적인 측면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생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이나 더 나아가서는 토론할 내용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